최근에 이제 저장 장치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그렇게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순전히 제가 아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한 정보이기 때문에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돌아다니고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에 초점을 잡고 보시는 분들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내가 앞으로 유튜브를 하고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서 저장 장치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맞춰서 저장 장치를 나에게 맞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장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뭐 추천도 해드리고,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해 보시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드리고, 제가 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제 말을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GPT의 힘을 빌었어요. 먼저 작동 원리입니다. HDD는 말 그대로 회전하는 자가 디스크가 있고, 이를 읽고 쓰는 헤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두 가지가 HDD 형식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3.5인치, 이쪽에 있는 것이 2.5인치고요. 뒤쪽을 보면 이 부분이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디스크라는 것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것을 헤드가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HDD라고 합니다. 그리고 SSD는 반도체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SSD, 이거는 내장형을 케이스를 끼워서 외장형처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 겉면에 반도체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은 이런 SSD도 반도체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서 거기에 저장을 하는 방식이고, 이 SSD 역시 이런 케이스를 이용해서 외장형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타입을 이용해서 입출력도 가능하고요. 속도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도네요. 속도는 당연히 SSD가 훨씬 빠릅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HDD는 이 디스크가 돌아가는 것을 헤드가 감지를 해서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SSD가 훨씬 빠르고 HDD가 좀 더 느리다. 자, 다음 내구성입니다. SSD는 사실 이게 겉에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좀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었을 때 내구성 면에서 뭐 깨지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거기다가 이 가볍기 때문에 질량이 낮을수록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떨어졌을 때 충격이 좀 덜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HDD들은 안에 CD 디스크, 그 다음에 모터, 이것을 읽어내는 헤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구성에선 약합니다. 그래서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했을 때 SSD보다 더 문제가 생길 요지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외장 하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찌그러지고 해서 결국은 이게 읽히지 않습니다. 여기 추억이 많이 있는데 17년도부터 추억인데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걸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꽤 많이 들어와서 지금 보관은 하고 있는데 복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구성 면에서 봤을 때는 SSD가 조금 더 낫다. 다음은 가격인데요. 가격적인 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최신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가 들어간 SSD가 더 비쌀 것이고, HDD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겠죠. 그리고 용량 부분입니다. HDD가 더 큽니다. 뭐냐면 SSD 1테라가 15만원에서 20만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HDD는 4테라가 15만원에서 20만원대의 가격대를 차지하고 있어서 SSD로 4테라를 맞춘다고 하면 50만원 초반대에서 후반대까지 형성되고 있으니까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DD는 더 큰 용량을 제공하고 비교적 저렴하지만 느리고 내구성이 낮습니다. 반면 SSD는 빠르고 내구성이 높지만 용량을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은 가격 대비. 저의 문제를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일단 단점을 찾는 겁니다.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내면 결국은 좋은 것은 원래 좋은 거니까 단점만 보완하면 훨씬 더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치명적인 단점은 뭘까라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SSD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읽고 쓰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초기화를 합니다. SSD에 옮겨서 사용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초기화가 돼서 소실이 되고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반드시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SSD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SSD도 요즘 뭐 데이터 복원해 주는 데 있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상적으로 내가 삭제한 것들은 SSD에서 복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말을 안 믿으실까봐 왜 그런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요거를 정지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걸로 태클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HDD의 단점은 뭘까요? 그럼 결국은 느린 겁니다. 읽고 쓰기의 속도가 느리다는 건 결국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대역폭 자체가 작다는 겁니다. 대역폭이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차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88도로 지금 공사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88도로 타고 막 일하러 다닐 때는 차선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뭐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밀렸죠. 대역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차선이 너무 좁으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내보내다 보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속도가 느리면 문제가 뭐냐면 주고받기를 빨리빨리 해야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데, 특히 우리처럼 편집을 해서 파일을 자르고 다시 이어붙이고 하는 이런 컷 편집 작업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데이터 간에 주고받는 속도가 빨라야 캐시 파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메디아 오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편집을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셨겠지만 조금 더 하드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HDD로 작업을 하시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SSD는 이 복원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복원에 대한 취약점을 HDD가 보완을 해주고, HDD의 속도, 느린 속도를 보완하는 것은 SSD가 해주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을 저장 공간으로 생각하고 무게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활용성 있게 사용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SSD의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안에 영상 소스, 음원 소스, 다양한 소스들을 넣어서 작업하는 속도는 계속 빠르게 유지를 해주되, 보관에서 취약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SSD에서 작업을 완료한 원본 파일과 완성한 파일은 HDD에 저장만 하는 겁니다. HDD로 작업도 하고 보관도 하고 SSD로 작업도 하고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가 필요한 작업은 SSD에서 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파일들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높은 테라스보다는 적당하게 한도 내에서 구비를 해서 작업을 하다가 완료된 파일을 보관을 할 때만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두 가지의 장점을 살리는 저장 장치가 되는 것이죠. 윈도우 세팅 영상 보시면 NVMe SSD가 있고 SATA 방식의 SSD가 있는데, SATA 방식 어느 것이 빠르고 뭐 그것에 대한 내용은 GPT에서 나온 내용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른 NVMe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영상 소스나 촬영 원본은 SSD에 저장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모두 사용을 한 상태에서 원본 파일들, 그 다음에 완성된 파일들을 HDD에 저장을 하면 이것들을 고루고루 잘 사용하고 금액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장점,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쳐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SATA 방식이라고 합니다. HDD도 SATA 방식이 있고요.
SSD도 SATA 방식이 있습니다. SATA 방식은 요 연결 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작은 방식을 M2 카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ATA 방식이 조금 더 느리고요. SATA 방식이 느리고 NVMe 방식이 훨씬 더 빠릅니다.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2테라까지 맞춰서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것을 완성형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런 것들인 거죠. SSD 방식, 그 다음에 여기는 HDD 방식, 외장 하드인 겁니다. 이것들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외장 하드. 그래서 이렇게가 다 모두 외장 하드인 겁니다. 이것은 케이지를 구매해서 제가 남는 하드들로 만든 외장 하드인 것이고, 이것들은 각 기업에서 완성형으로 만들어서 출시하는 방식인 거죠. 이런 내장 저장 장치들은 결국은 연결할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이나 스토리지, 그리고 또 인터넷에 연결해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NAS도 활용을 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내장형을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긴 합니다. 가격대가 많게는 5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만들어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장형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리고 나는 맥북을 쓰는데? 라고 하면 외장 하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거든요. 가족 영상, 가족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는 영상은 원본까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예전 영상이 필요할 때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본은 지우지 않아요. 대신 최대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풍경은 최대한 지우고 아이가 나온 부분만 남기는 형식으로도 사용했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뿡스 필름 영상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완성본만 있으면 원본 파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녹화한 파일, 그 다음에 촬영한 파일, 뭐 브이롤로 찍은 이 위쪽에 있는 카메라,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용량이 되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뿡스 필름은 그냥 완성본만, 그리고 썸네일만 놓고 유튜브가 문제가 생기거나 플랫폼이 바뀌거나 했을 때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장을 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장용으로 HDD용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용으로는 SSD 외장 하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SSD 이거는 삼성에서 나온 T7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테라입니다. 200기가 정도는 보통 프로그램으로 사용됩니다. 800GB 알파 정도에서 작업을 하는데 클라이언트들이 갑자기 한 번에 영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안 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는 경우엔 여유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거든요. 뭐 800GB라고 해서 막 700GB까지 빡빡하게 쓰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이 내부에 있는 SSD에 저장된 파일을 작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밀리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엄청 불편해서 편집을 못 해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쫙 빠져가지고 할 게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내부에다가 저장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또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여기다가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장 장치라는 거는 소모성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쓰면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나중에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T7을 작년에 바꿨는데 분명히 연결을 해놨는데 접촉이 자꾸 불량이 돼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빨리 그 안에 있던 데이터들을 옮겨서 데이터랑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나니까 그때 나서 뻑이 나더라고요. 이 저장 장치들은 항상 고장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성이 좋은 HDD에다가 내가 반드시 저장해야 되는 파일들은 서브용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효과음이나 초과되는 프리셋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드에다가 해서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이 SSD의 위험성을 HDD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반도체보다 소모성이 더 커서 최대 한계인 데이터 용량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넘어가면 고장이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잘 버텨주면 다행인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사용 용량이나 막 이 데이터를 막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닳고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목적은 저장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저장할 때만 밀어 넣거나 그렇게 이동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DD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용량이 큽니다. 뭐 4테라, 8테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최근에 18테라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저는 그냥 하드 디스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장 보관용으로 500짜리를 알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20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주문을 했는데 10GB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10GB면 사실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이 속도랑 맞먹는 건데 사실 믿지는 않고요. 5GB까지 5GB까지는 나오면 그냥 선방했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얘네들 속도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어쨌든 저장 장치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또 썬더볼트로 가자니 가격대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SSD와 HDD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 스토리지를 구매하면서 하드디스크 14테라짜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꽂아놨을 때 위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려서 사실 얘가 충격이 굉장히 약한데 덜렁거리는 게 되게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눕혀서 선반처럼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형식의 도킹 스테이션을 구매한 거죠. 그동안은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구매 비용을 좀 아낀다고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2TB나 4TB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6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가족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면 예전에 여기 왔었는데 영상이 생각나서 그것의 일부분을 가져오고 싶고 이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넣어 놓으려고 이 스토리지를 구매했고 하드디스크 14테라가 23만원 정도 하니까 벌써 저장 장치까지 해서 45만원 돈, 그 다음에 150불이 넘으면 부가세가 부여되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부가세가 몇 프로 붙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라고 할 텐데 제품마다 다 틀리고 막 코드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얼추 50만원 정도를 이제 큰맘 먹고 저장에 용이하기 위해서 한 거고 앞으로 이제 하나씩 돈 버는 대로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총 80테라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결이 되고 나면 또 렉을 하나 더 추가해서 추가 연장을 해서 쭉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아마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영상으로 뭔가를 할 것 같긴 해서 이렇게 저장 장치를 계속 늘린다는 전제하에 연결성이 가능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면 사용해보고 또 괜찮으면 추천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거니까요. 얘네들이 더 저렴합니다. 케이스 연결하는 것이 저렴하고요. 완성형은 좀 비쌉니다. 그 대신 안정성은 완성형이 더 좋겠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 클림쉘 모드로 사용하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썬더볼트 지원되는 외장 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고요. NVMe 카드가 들어가 있는 이것의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250기가를 넣어놨는데 그러기에는 용량이 작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위해서 이 금액을 감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느리더라도 용량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데이터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